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제가 아주 기분 좋게 10만 킬로 돌파하고 여러분들과 10만 킬로를 달릴 때까지의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내용을 여러 가지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아서 시리즈물로 아마 여러 편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일단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신, 그리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좀 오래 탔다라고 하면 수리에 대해서, 그리고 EWI 가입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서 오늘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화면이 멈춰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슈퍼차저 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저의 소개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나도 나중에 차를 사게 되면, 또는 내가 지금 한 1, 2만 킬로 탔는데 10만 킬로까지 타게 되면 잔태의 상황하고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 자동차 유튜버이긴 하지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뭐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지도 않고요. 너무 평범한 그런 일반인의 관점에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제 경험기 그 중에 와중에 아주 짜친 꿀팁들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는 되게 좀 무던합니다. 뭐 이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무던합니다. 그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승차감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뭐라 그러죠? 핸들링, 뭐 서스펜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도 없거니와 예민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처럼 차 저거 전기차구나 테슬라구나, 그리고 뭐 크기가 어떻구나, 디자인 어떻구나, 요 정도 보고 몇 가지 판단하고 예산 안에서 와이프하고 의논해서 차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냥 평범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걸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수입차는 이 차가 처음입니다. 기존에 계속 이제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위주로 탔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를 살 때는 제가 뭐 직전에도 이제 당연히 현대기아차를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차 탔었어요. 준중형 탔었고요. 거기에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은 저희 와이프하고 그리고 초2 딸아이하고 3년 반째 정확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800km 넘어가는 이 주행거리를 이 차하고 우리 가족하고 아주 잘 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제가 아까 뭐 예민도도 낮다고 했지만 저 튜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저 스스로도 이렇게 여러 사례들도 보고 저 스스로 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 MBTI 특성이더라고요. 제가 ESTJ거든요. 근데 가끔 재미삼아서 이렇게 ESTJ 관련된 동영상들을 바라보면 극실용주의자, 좋게 말하면, 조금 세게 말하면 극한의 효율충들이더라고요. 별로 뭐 쓸데없는데 돈 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미지에는 커버가 순정으로 되어 있지만 휠 커버 지금 한 2번 바꿨나? 합쳐서 한 12만원 들었던 것 같은데요. 2번 바꿨으니까 10만원 안 들었군. 3번 바꿨네요. 3번 바꿨으니까 한 15만원 내외 들었겠네요. 그 정도 들인 게 돈 제일 많이 들인 것 같고요. 뭐 요크 핸들도 안 하고, 뭐 거치대는 거치대 필요하니까 거치대는 쓰고 있고, 튜닝할 게 없습니다. 뭐 저기 방향지가 차 냄새 좋아야 되니까 쓰는 거고, 그런 필수품 몇 가지 빼고는 튜닝을 전혀 하지 않은 아주 순정파, 정통파다 라는 백그라운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실 지금까지의 수리 내역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궁금해 하실 게 뭐 유상이겠지만, 그냥 제가 출고했을 때부터 순서대로 어떤 수리들을 했었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초기 수리를 받았냐, 초기 하자에 대해서 수리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슈는 3가지였어요. 가장 뭐 좀 큰 이슈라고 하면 조수석 유리창이 약간의 크랙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제가 찾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항상 칭찬에 맞지 않는 국수월드에서 제 차 틴팅을 해줄 때 검수를 다 해주시는데 무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수할 때 거길 찾아서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건, 요거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가 될 거다, 그동안에 그 고객들 데이터에서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더라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저 사실 몰랐거든요. 깨지면 그냥 타는 줄 알았는데 교체될 거다라고 미리 정보를 주셔서, 마침 제 어드바이저한테 물어보니 접수해 보셔라, 될 거다라고 똑같은 피드백을 받아서 접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 2가지 정도 더 있었는데,
운전석 뒤쪽에 저희 아이가 타는 자리긴 한데 지금 반대로 넘어갔지만 거기 문 손잡이가 잘 안 닫혔어요. 좀 세게 꽝 해야 닫히는 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면 타려고 그랬는데 진짜 꽝 소리 나야지 잠길 정도로 이건 이슈다라는 판단을 제가 해서 그것도 이제 접수할 때 같이 접수를 했었고, 그리고 고질병이긴 한데 지금 여기 앵글에 잡히고 있나요? 이 클락션 가운데 부분이 잘 안 눌리는 이슈가 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박명수 씨가 자기 차 그 모델 Y 리뷰해가지고 뭐 조회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신랄하게 잘하기도 했고 정보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고 박식하시고 저도 재밌었어요. 박명수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여기 안 눌려져요. 저도 이것도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가지를 접수해서 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는 교체를 받았습니다. 다 무상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했는데 진행할 때 하나 이제 저에겐 가장 큰 테슬라를 운행하면서 가장 큰 안 좋은 경험이었던 것들이 바로 그 센터에서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문정 서비스 센터고요. 뭐 오픈해도 아무 이슈 없죠. 사실이니까. 저쪽 조수석 쪽 바라보면 여기서 보이진 않습니다. 조수석 쪽에 손잡이가 약간 함몰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뭐 쓰는데 문제 없으니까 뭐 이렇게 미관상으로도 큰 저거 없고 굳이 고쳐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고쳐드릴까요? 먼저 물어보길래 그러면 말씀하시면 고쳐주셔라. 저는 좋다 라고 얘기해서 그것까지 수리를 같이 4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면 제가 접수한 3가지는 그냥 깔끔하게 잘 됐어요. 빵빵히 잘 눌리키고, 그리고 조수석 유리 잘 갈았고 새 걸로, 그리고 뒷문, 운전석 뒷 2열 문도 잘 닫히더라고요. 근데 이슈가 뭐 제 영상 다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가십시오. 서비스 센터가 퀄리티가 정말 떨어집니다. 그 중에 저는 문정이었는데 거기에서 먼저 고쳐주겠다고 해서 고쳤던 저쪽 조수석 쪽에서 저 아래쪽에 사진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문 열고 탈 때 발이 지나가는 부분 쪽인데 거기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한 뼘 이상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흙 묻은 건가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와이프가 뭐 이렇게 긁었나 보지.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와이프가 딱 보던 얘기하더라고.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수리해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이런 적은 없다. 왜냐면 와이프는 뭐 구두를 신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거기를 쇠파이프 갖고 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긁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자기 일이 아닌데 서비스 센터 갔다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서비스 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그 수리를 받자 얘기하니까 접수를 했고요. 그때 정확하게 피드백은 제가 영상에 써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하다가 좀 화가 올라오고 있네. 그쪽 피드백은 저희가 한지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가 수리해드리겠다. 딱 그 피드백이었어요. 저희가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여태까지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리는 해주겠다. 그리고 저는 요청한 건 수리 기간 동안에 기간이 꽤 걸리니까 나는 로너카를 달라라고 해서 로너카가 가능한 기간은 정확하게 그때 접수가 8월 달이었는데 내년도 1월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렸다가 1월 달에 로너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구형을 받고 그때 수리를 받았습니다. 좀 길었죠. 그거는 제가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서비스 센터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가 테슬라를 무조건 찬양하지 않습니다. 전 그냥 심플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건 안 좋고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출고해서 수리했을 때는 내역이 있었다. 물론 비용은 무상이었다. 무료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교체받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 여기 핸들을 좀 봐야겠네요. 정확하게 가지수는 2가지입니다. 일단 핸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뒷 번호판이 있어요. 심지어 핸들은 이게 2번째 교체받은 거예요. 이 차에게 3번째 핸들인 거죠. 뭐였냐면 여기 가죽이 여기 뽕긋하게 좀 들뜸이 있었어요. 좀 어둡네요. 여기 들뜸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고질적인 이 모델 Y, 모델 3의 2021년 이후 핸들의 문제였는데, 왜 고질적이라 표현드리냐면 처음에 한 번은 뭐 교체 받았죠. 받았는데 2번째도 똑같더라고요. 또 교체 받았어요. 지금은 다행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교체를 받았고, 그리고 뒷 번호판은 살짝 삐딱하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받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선 또 반대로 칭찬 포인트가 나갑니다. 정확하게 테슬라에서 너무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는 모바일 서비스예요. 지금 말씀드린 핸들 2번 교체, 그리고 뒷 번호판 이렇게 교정하는 거 전부 모바일 서비스로 무상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뭐가 좋냐면 첫 번째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고객센터 전화해서 또는 뭐 어디 서비스 센터 전화해서 이럴 일이 전혀 없어요. 앱으로 등록을 합니다. 앱으로 등록하면 거기다 사진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카테고리 지정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이 와요. 아, 이거 그럼 무상 서비스 해드리겠다. 모바일로 진행해드리겠다. 그런 다음에 그 담당자가 배정되면 그분이 연락이 옵니다. 스케줄링 하려고. 이미 모바일 앱에서도 스케줄링을 잡긴 잡거든요. 근데 일정 확정하려고 연락이 오고 뭐 장소나 내역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비대면으로 다 했어요. 세 번을 진행했는데 기사분들 얼굴을 못 봤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았는데 회사에서 항상 또 마침 회의할 때 오셔가지고 죄송하다 제가 못 내려가겠다 했더니 그러면 모바일 앱으로 차를 열어주시면 제가 수리를 하고 가겠다. 그렇게 세 번 모두 다 교체받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여기는 마침 차들이 별로 없네요. 우리나라 서비스에서도 특히 뭐 예를 들면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한두 번만 경험해도 굉장한 만족도를 느끼거든요. 제네시스 그런 서비스 했으면 좋겠어요. 프리미엄 서비스처럼. 그러니까 테슬라가 프리미엄이다라고 또 그런 억까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현대기아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범주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제네시스부터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아주 적게라도 그 경험이 너무나 우수하고 뛰어나고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무상 수리를 그렇게 받아서 여기도 비용이 여태까지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돈 내고 수리한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사실은 수리라기보다 소모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전압 배터리 교체했습니다. 사진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요거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연차에도 있는 배터리. 근데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두 개 있죠. 이렇게 내연차에도 있는 이 각형 배터리 있고 저전압 배터리가 있고 메인 배터리가 있는데 저는 메인 배터리는 여전히 멀쩡합니다. 교체 안 했고요. 저전압 배터리는 제가 8만에서 9만 사이에 교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당구장 표시 좀 해드릴게. 내연차들도 저전압 배터리가 나가면 시동도 안 걸리고 하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저도 배터리 나간 적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험을 불러서 와서 점프를 해주거나 배터리 갈아주거나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요. 근데 전기차가 배터리가 나가면 왜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당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카페에서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차가 벽돌이 됐다. 내 차가 무슨 뭐 에러 난 거 아니냐, 큰일 난 거 아니냐. 알고 보면은 저전압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 케이스들이 거의 많았다. 그래서 저는 예방정비 차원에서 미리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칭찬했던 모바일 서비스가 또 나타나요. 이것도 모바일 서비스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금액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요 금액 들었어요. 이 역시 제가 얼굴을 못 보고 사진으로만 받았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연락하면서 너무 편리하게 잘 갈아서 든든하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3년 반 동안 제 돈 내고 수리한 거는 그거 딱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부품이 아니라 소모품이라 뭘 교체했냐면 소모품은 와이퍼 한 번 교체했고요. 그리고 캐빈 필터, 에어컨 필터라고 하죠. 캐빈 필터를 2번 교체했었는데 이건 사실 뭐 내연차도 비슷하긴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대 비교가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 절대값으로 놓고 보면 와이퍼는 저게 4만 얼마였나? 사제 건데 카페에서 공동 구매하던 제품입니다. 뭐 브랜드를 공개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제가 만족하지 않아서 추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순정 사세요. 제가 와이퍼 교체 영상을 올려드려서 사실 거기 이미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추천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닦이는 건 잘 닦여요. 지금 이건 그냥 제가 어제 좀 차가 지저분했어가지고 남아있는 거고 닦이는 건 제가 볼 때 비슷합니다. 순정이라고 나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이 아니요 테슬라는 순정 와이퍼가 문제 있습니다 하는데 전 문제 없는데요.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일반화하진 않을게요. 저는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 순정이. 근데 그 공구 와이퍼가 뭐 소재도 좀 좋다 잘 닦인다길 했는데 이슈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가 순정하고 안 맞아서 저 가운데 지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잡아볼까요? 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수박바 형태로 틈이 생겨요. 저기가 다 안 닦입니다. 저게 계속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거 나는 내년 한 여름쯤 되면 한 1년 쓰고 나면 바꿔야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순정으로. 와이퍼는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캐빈 필터는 사제 한번 썼고 이번에 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고 돌아 순정인 건데 사제 필터는 국산은 아니에요. 당연히
뭐 국내에 있는 업체가 뭐 이렇게 뭐 업체 많죠. 국내에 있는 업체가 막 이렇게 뭐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브랜드 붙이고 했는데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어찌됐건 헤파 필터로 들어가 있는 까만색 그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마지막에 현재 순정을 쓰고 있는데, 순정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순정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두 번째 썼던 그 사제 필터를 좀 오래 쓰긴 했는데 냄새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순정이 좋습니다. 소모품도 순정이 좋아요. 그 정도고, 가격은 캐빈 필터가 사제로 갔을 때 그게 다 해서 한 4만 원대였나? 그랬고, 순정 가격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주문을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했었던 거니까 앱으로 했었습니다. 이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수리비, 뭐 교체비, 타이어는 그냥 빼놨어요. 타이어는 뭐 내연차하고 비슷할 거고, 타이어는 대략 아시죠? 뭐 80에서 한 100 이상 나가겠죠. 전 타이어는 이제 윈터 한 세트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금도 윈터 끼고 있고요. 겨울이니까 윈터 꼭 끼십시오, 여러분. 나와 남과 가족을 위해서 윈터를 한 세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기본 올 시즌은 제가 일반형으로 한 세트를 샀다가 좀 가성비의 일반 타이어, 전기차가 아닌 일반 타이어 샀다가 마침 아이온, 한국 타이어 아이온 전기차 전용 올 시즌 타이어를 제공받게 돼서 카페에서 추첨했는데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는 아주 잘 끼고 있어서 실제적인 비용이 들어간 건 그 두 세트 산 거죠. 올 세트 한번 가른 거, 그리고 윈터 한 세트 산 거. 근데 뭐 비용이야 뭐 일반 내연차도 좋은 타이어를 끼게 되면 뭐 확 올라가고 하니까, 내연차하고 비교는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여러분들 전기차를 타시는데 타이어도 반드시 전기차용 타이어를 타세요. 비싸긴 해요. 일반형 타이어보다, 일반 내연차용 타이어보다 비싸긴 한데 상당히 만족합니다. 상당히 만족해요.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소음도 적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윈터는 지금 일반 차량용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다음에는 윈터도 전기차 전용 윈터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온도 뭐 미리 나왔고, 금호에도 이노비라는 브랜드가 나왔는데, 점점 내연차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수리 내역과 비용들 합해 본 거고요. 뭐 얼마 안 되죠? 예, 그래서 보면은 큼직하게 수리한 게 없었고, 자, 여기까지 제가 돈 들인 거고, 마지막은 제 돈 들인 건 아닌데 크게 교차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제가 문콕을 한번 당했었어요. 저쪽 조수석에 있는 휀다를 휴게소에서 저희가 가족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를 문콕을 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았다 표현할 뻔했네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쪽 보험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나 그러면은 수리기간 동안에 똑같은 차량으로 렌트도 하겠다. 그래서 모델하이 스탠다드 레인지 렌트도 했고, 그리고 수리도 다 그쪽 보험사에서 해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제 돈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조수석 휀더는 갈았어요. 보니까 강서의 FMK였나? 거기가 이제 공식 협력 업체인데, 거기를 입고를 시켰었고, 저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뭐 판금 정도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받았었고요. 뭐 당연히 제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끝. 여태까지 아무 이슈나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돈 들어간 게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누적해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고장이 크게 뭐 몇백 단위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EWI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하세요. 제가 하라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상 3년 반, 지금 10만 킬로 넘어갈 때까지 특이한 또는 큼직한 자체 고장이나 그걸로 제 돈이 들어간 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EWI 가입하는 비용보다 뭐 낮게 나오겠지 하는 제 경험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가입하면 가입비가 꽤 이제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저는 제 경험이 그런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까지 일단 제가 10만 킬로 넘어가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수리 내역들, 수리 비용들, 그리고 EWI는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먼저 좀 공유해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누적 충전비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누적 충전비는 제가 지금 10800 점점 이제 늘어나겠지만 요거를 운영했을 때 실제 제 누적 충전비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비교하실 다른 전기차 말고요, 내연차 중에 하이브리드, 사실 저도 처음에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와 내연차 셋 다 놓고 고민했었는데 그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비용을 비교해 봐 드릴게요. 제가 내려봤는데 한 5년 타면 몇백 차이 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두 번째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0만까지 탔을 때 또 이것도 궁금하다, 뭐 이런 기능적인 건 많이 쓰나요? 이거는 괜찮나요? 저건 어땠나요? 이런 궁금점들 있으시면 리플로 달아주시면 후속 시리즈로 제가 다 경험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잔태였습니다.